예, 정부가 잠시 후 11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이른바 3기 신도시 추가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번에 여러 후보지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떤 지역이 선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래 국토부의 3기 신도시 추가 계획은 6월 말쯤 발표될 걸로 전해지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발표 시점이 한 달여 이상 앞당겨진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이 관련 내용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3기 신도시 추가 입지 선정 지역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두 차례 발표가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 되는데 원래 이제 6월 말 정도에 발표를 하겠다 했는데 좀 기간이 당겨졌어요. 국토부에서는 뭐 늦어도 6월 말이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다. 당겨진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표를 당긴 이유는 뭐 공급에 대한 어떤 약간의 메시지를 더 시장에 주기 위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대책을 아마 정부가 이 실수요자들의 이 공급 부족 문제를 좀 조기에 해소시킬 필요성과 더불어서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건설 경기가 지금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효과를 좀 같이 다 노리고자 이제 좀 일정을 당기지 않았는가 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서울 집값 하락세도 좀 둔화됐고 때문에 이제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없었다고 보시는지요? 이번에 아마 나오는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교수님 잠깐만요. 예. 자, 정부가 11만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건설 예정지를 추가 발표합니다. 네, 현장 연결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예, 지난해 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기양에 19만 가구의 규모 택지를 선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19만 가구였고 네, 오늘 안녕하십니까. 11만 가구가 국토교통부 추가로 대변인 진인환입니다. 신도시 건설 예정지가 지금부터 발표될 수도권 예정입니다. 30만 호 주택 공급 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 진행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괄 발표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진희선 서울부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이 각각 신도시정 추진 방안 발표를 하겠으며 이어서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나면 기자 여러분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직후에 MOU 체결 행사가 있는 관계로 부득이 질문은 두세 개 정도만 받고 추가 질문은 행사가 종료되는 대로 소관 실국장이 단상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괄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오늘도 지난 2차 발표 때와 같이 신규 공공택지의 교통 방안과 일자리, 육아, 문화, 인프라 등의 개발 구상을 더불어 설계한 단체장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진희선 서울부시장님, 이재준 고양시장님, 장덕천 부천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님께서도 나오셨습니다. 정부와 계획을 함께 해 주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 책임도 함께 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정말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 등의 효과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시장 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는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입니다. 이러한 일관된 시장 안전 정책의 추진으로 갭 투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등 투기 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청약 당첨자 중에서 무주택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도 원활한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과 서울의 연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은 각각 24만 9천 호, 4만 3천 호로 5년 평균보다 30-40% 많습니다.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질 좋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균형 있는 관리를 통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수도권 내 30만 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3차 공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 2차 발표를 통해서 수도권 30만 호 주택 중 19만 호에 대한 공급 계획을 공개했으며 오늘 3차 공급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28곳에 11만 호의 입지를 확정했습니다. 그중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는 고양, 부천 두 곳에 5만 8천 호이며 중소규모는 26곳에 5만 2천 호입니다. 다음은 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공급 계획과 마찬가지로 4가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고양 창릉은 서울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고 부천 대장은 서울과 연접해 있는 등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입니다. 이러한 입지를 기반으로 지하철의 신설 연장, 슈퍼 BRT 등 교통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대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가용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자족 용지로 확보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오피스를 제공하는 기업 지원 허브와 창업 지원 주택 등도 건설하여 스타트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 키우기에도 한층 더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계획하는 것은 물론 유치원도 100% 국공립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지구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제로 에너지 타운의 조성, 수소 BRT 등을 통해서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는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사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도시건축, 환경, 교통, 일자리, 스마트, 교육문화 등 6개 분야에 참여해서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디자인할 것입니다. 아울러 총괄 건축가가 참여하는 3D 지구계획 등을 도입하여 도시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고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여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시 및 상생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았습니다. 교통재택을 수립할 때 원도심의 교통 사각지대를 배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계략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 창릉지구입니다. 813만 제곱미터에 3만 8천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2.7배 규모로 자족 용지를 조성하여 주택과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100만 평 규모의 공원 녹지를 확보하면서 34단 이전 부지는 서울 숲의 2배 규모의 도시숲으로 만들고
창릉천을 활용한 호수공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핵심 교통대책으로는 서울 세전역에서부터 고양시청까지 연결하는 가칭 고양선을 신설하여 계획 중인 서부선과 연결하고 급행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향동지구, 화정지구, 고양시청 등에도 역을 만들어 고양시의 지하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이 외에 백석동과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잇는 도로의 신설, 수색로와 월드컵로의 입체화 등 6개의 도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대책으로 입주민은 물론 일산 주민의 여의도 등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고 자유로의 일용 차량 분산으로 출퇴근 정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부천 대장지구입니다. 343만 제곱미터의 2만 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판교 제1 테크노밸리의 1.4배 규모의 자족용지를 통해서 계양 테크노밸리와 마곡산단을 잇는 서부권 기업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피시설이었던 부천 하수처리장은 멀티스포츠 컴플렉스로 탈바꿈되고 굴포천변은 수변 녹지축으로 조성하여 축구장 15개 규모의 공원으로 주민들의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부천 대장지구 핵심 교통대책은 초역세권인 김포공항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슈퍼 BRT입니다. 슈퍼 BRT는 전용도로, 입체 교차로 등을 통해 지하철만큼 빨리 이동할 것이며 수소, 자율주행 버스로 운행될 것입니다. GTX-B 예정역인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복합 환승센터도 설치하여 슈퍼 BRT 이용객의 지하철 환승 서비스를 높이겠습니다. 서울 도심에 1만 호를 공급하는 등 중소규모 택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업무 상업시설과 주택을 복합 개발하고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 방지 조치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택지 인근 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대토 보상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원주민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늘로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 계획으로 3기 신도시 5곳에 17만 3천 호와 서울 시내 4만 호 등 30만 호의 입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신도시 5곳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중소규모 택지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주택이 분양됩니다. 30만 호 주택 공급과 별개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추진 중인 6만 2천 호 규모의 수도권 14개 신규 택지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3대 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입니다. 이 원칙에 더해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 계획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 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 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광역 기초단체장님들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이 조기에 마련되고 입주 시에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개선 방안을 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주택 시장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의 후보지도 상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새로 입주하실 분들과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함께 행복하며 도시가 더욱 활력을 얻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11만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건설 예정지를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요. 고양 창릉 지구, 그다음 부천 대장 지구, 여기에 이제 신도시 추가 건설하고 여기는 대규모 택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경기 26곳 중소택지개발지구에 5만 2천 가구 이렇게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11만 가구가 된 건데 일단 지역 두 곳 어떻게 예상을 했던 곳입니까? 앞으로 지난번에 동부권이었고 서부권이 유력하다 했는데 고양하고 이제 부천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1차, 2차 때 발표했을 때요. 그 해당 지역들에 대해서 좀 천반양론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는 이 서울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들을 자꾸만 건설하고 함으로써 교통망도 그러니까 제대로 안 갖춰진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주택만 공급하면 뭘 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미분양도 사태도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하락을 부추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는 지금 이 청년들이 좀 필요로 하는 이런 택지 좀 주택 공급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여론들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이번엔 좀 보완한 흔적이 좀 보여요. 고민의 흔적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는 신도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고양 창릉이라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천의 대장이라는 지역이 수도권 교통망 중에서도 괜찮은 지역이에요. 예,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수요자들이 선호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서울과 그러니까 경기도 성남시를 비롯해 가지고 수도권 지역에 그러니까는 이 택지 공급 같은 경우들도 역세권 주변으로 해가지고 공공부지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공급하겠다는 것도 이것도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의 입장 속에서는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저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신도시 발표들이 결과적으로는 공급 물량을 늘린다라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그 해당 지역도 그렇고 서울 지역도 그렇고 집값에 실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까요? 저는 그 공급 대책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난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대개 주택 공급을 통해서 가격 안정에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다주택자들의 투기적인 수요가 그러니까 집값 불안정의 이제 그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그러니까 좀 불필요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조치가 좀 더 강화가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에 집값이 좀 약간 이제 들썩이는 이런 움직임도 강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강남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상당히 희소한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그러니까는 그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기대 수익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래야지만이 강남 지역에 대한 실수요자를 제외한 투기적인 수요는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수도권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주변에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실수요자들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기가 주택이 없으신 분들의 주거 비용을 낮춰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에게 필요하러 하는 것은 커다랗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요.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교통이 편리하고 살만한 거주할 만한 곳에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이제 공급해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좀 내놓게 해야 됩니다. 내놔가지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좀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높거든요. 우리 소득 대비해가지고요. 그래서 좀 그 실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인 가격으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가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 수도권 주변 도시, 그러니까 신도심이 조성되는 지역과 서울 또 그 외의 지방 도시 간의 어떤 집값의 격차,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걸 또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게 좀 잘 안 잡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는 이렇게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뭐 계속 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꾸만 이제 그러니까 그 사후적인 어떤 대책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반복되는 건데요. 쉽게 해서 최근에 지방과 그러니까 수도권 간의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이 격차는요.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지금 위기 속에서 제조업의 거점이 되게 지방에 되게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는 그 제조업 충격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 지역에 대한 이런 수요 같은 경우도 사실 교육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교육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하지 않는 상에는 강남이라는 공간에 그러니까는 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물리적으로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방치하고 그러니까 투기를 억제하는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택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도권에 그러니까는 주택을 공급하는 걸로 되게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기본적으로 효과가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동안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힘을 쏟았었고 거기에 있어서의 뭐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라는 평가들도 많이 있었는데 투기 수요도 억제하고 그리고 공급도 늘리겠다 뭐 이런 실소유자에 대한 수요도 공급해 주겠다라는 투트랙으로 갔던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2년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 대책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주택이 없는 이제 그러니까 무주택자 서민들이요. 사실 우리가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무주택자인데 이분들의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강화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비용이 인상됨으로써 그 이제 효과가 이제 굉장히 상쇄될 수밖에 없었었고요. 심지어 더 오히려 악화됐죠. 이제 그런 점에서 결코 이제 그러니까는 저는 높은 점수는 줄 수 없고요. 오히려 그러니까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는요. 정부의 주택 정책을 보게 되면 주택 이 안정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써요.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이요. 근데 주택 가격 저는 정상화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가격 안정화라는 건 뭐냐면은 주택 가격이 그러니까 급등하는 것도 싫어하고 떨어지는 것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택 시장이 그러니까 사실 안정되려면 너무 지금 우리가 소득 대비 너무 높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정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높은 기대 수익으로 주택을 많이 보유할 수 없게 만들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실수요자들이 그 주택을 그러니까는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도 주거 비용을 좀 낮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기존 정부하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어떤 접근 방식으로 접근한 결과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그러니까 주거 비용을 높이는 어떤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3기 신도시 추가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요. 그리고 서울, 경기 26곳의 중소택지 개발에서 5만 2천 가구를 공급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최재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